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제가 기획했던 주제의 3가지 중 이번 시간은 마지막 주제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향후 한국조선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마산의 눈물은 끝났나 입니다. 마산의 눈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몇몇 분은 마산의 눈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산의 눈물을 설명하고 얘기에 앞서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소재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조선소의 현 주소, 현 실태를 먼저 짚으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미래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어느 정도 돌아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서론이 그랬죠? 자, 바로 마산의 눈물 들어가 볼까요? 네, 마산의 눈물은 2017년 1월자 연합뉴스를 보시면은 마산의 성동조선에 있던 7벤 토급 골리아스 크레인 높이가 한 10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크레인이 2008년 8월에 270억을 들여서 성동조선에서 지었던 골리아스 크레인입니다. 이게 10년도 못 넘기고 10년도 다 쓰지도 못하고 2017년 1월에 루마니아로 헐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예전 2002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스웨덴의 막메라는 곳에서 스웨덴 코쿰스 조선소에서 1600톤급 크레인을 1달러 주고 사오면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바로 말매의 눈물이었죠. 그게 15년이 지난 시간에 말매의 눈물이 한국에서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극반대였죠. 한국에 있던 크레인을 회체해서 루마니아의 헐값에 팔았던 그게 사람들이 이제 마산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마산의 성동조선 공장 자리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가고 조각조각 내어서 부동산을 매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성동조선은 어떤가요? 거의 성동조선이 사실은 한참 때는 여러 공장을 확장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창원의 HSG중공업이 본공장을 인수를 한 상태고 아직은 인수 후에 아직은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HSG 내부 사람 통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되었죠. 그뿐입니까? 자, 자막 한번 보시죠. 2010년 완공해서 연간 28척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이 공장에 6,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현대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에 가동 중단 후 지금까지 가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죠. 물론 전북 쪽 관공서나 전북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민들은 군산조선소가 다시 재가동되기를 상당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언제 가동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소의 몸을 오래 담고 계속 조선업을 지켜봐왔던 저의 의견은 쉽게 가동이 재개되진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다음입니다. 1983년에 준공해서 해양을 전문으로 짓던 현대중업 해양공장은 2017년 6월부로 가동 중단이 되고
3분의 1은 현대 미포조, 3분의 1에 해당되는 조선소 부지는 미포조선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2017년 6월에 가동 중단 후 2019년 작년에 해양공사가 하나 시작되면서 가동이 재개되었는데 아직 그쪽도 제대로 원활하게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속공사가 아직도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다시 가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라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영의 작은 조선소들 다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 법정관리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던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백 조선소를 이미 철수했죠. 그 조선소 말이 많았었죠. 중국에서 인수한다. 결국은 필리핀 정부에서 지금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는 수백 조선소 손을 뗀 상태고요. 그럼 영도 조선소가 잘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과도한 설비 투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전문 경영인 체제지요. 현대중업 또한 사주는 따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기본적인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주주총회를 통해서 재심임 여부를 묻고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 경영인이 소신껏 그리고 나름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회사의 운영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년 안에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을 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주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출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대 중반 조선의 호황기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은 조선소들이 설비 투자를 확장했었습니다. 설비를 증설했죠.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모 조선소에서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지나간 말로 걱정했던 그 말입니다. 지금은 주문이 이렇게 많은데 주문이 떨어진 시점 되면 저 많은 설비들 어떡할 거냐. 설비 놀린다는 거는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설비에 매달려 있는 직원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제가 전문 경영이 아니니까 오늘 좀 말이 좀 사실은 무겁습니다. 제가 또 오늘 살짝 또 말이 옆질로 또 새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얘기, 암울한 얘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 낚시 유튜버처럼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아주 미래의 장밋빛 사진을 제시할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나름대로는 난 조선소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되겠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다. 나름의 재능기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 개의 소재, 뭐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죠. LNG 100척 수주 받았다고. 사실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야, 너하고 무슨, 야, 좀 관계가 없냐? 뭐, 흔히들 친구들, 그거 수주했다는데, 야, 너 좀 일자리 좀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냉정하게 해서, 야, 그거 1년에, 마음 먹고 지으면 1년에 끝난다. 그럼 1년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사는데? 잠깐 반짝하는 거다. 특히, 조선소에서 몸담고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을 바쳐 오신 분, 앞으로 바쳐 나가실 분, 이분들은 1년 일하고 맙니까? 5년 일하고 맙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이 빠져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개 100척 받았다. 야, 대박 났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특히 조선소 관련 유튜브도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운 게 제가 느끼면 그거예요. 낚시예요, 그건. 정작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100척 수주 받았다고 대박 났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2배로 뛰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물량 더 늘어났다. 그것도 한 1, 2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물량 없는 거.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흥분한 것도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넘어갈게요. 아휴,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상당히 마음이 좀 아립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는요, 다시 본돌로 가겠습니다. 이미 중국의 추격을 다 받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선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대형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 LNG, 또 FSRU 이 정도 말고는 이미 중국에서 뺏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향후 미래 점쳐보자. 장밋빛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왜 그렇게 큰 호황이 왔냐? 전 세계 선박 최호황기였습니다. 그때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중선체, 배 밑바닥 철판 하나짜리로 하지 마라. 밑에 2단으로 넣어라. 그 규정이 강화됐었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박 교체 주기가 왔던 겁니다. 세계 선박 주기가 한 25년에서 3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철선이죠. 쇠로 만든 배. 조선소의 시발점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배를 처음 철선을 만들 적에 철판과 철판을 붙이는 방식이 용접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리벳으로 붙였습니다. 리벳은 제가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사실은 리벳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흥분돼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리벳으로 접합을 하다가 용접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용접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운항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리벳으로 만든 배 운항시키다가 새로운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문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품질이 틀린데. 그렇게 용접법으로 넘어가면서 배의 주물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그때 한 시즌이 이 선박이 많이 만든 시즌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만들었던 배가 수명이 한 25년, 30년 지나면은 배선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팔아먹던가. 그런데 보통 배선을 시키죠. 이건 30년 넘어가면 배 쓰기가 힘드니까 그럼 새로 주문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파이가 30년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년 지나면 또 그 파이가 그대로 옵니다. 물론 더더군다나 세경기가 나아지면서 요만큼 파이의 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배가 천척 돌아다니는데, 야, 천척 가지고는 이거 수출 물량, 수입 물량 다 이거 커버를 못하겠다. 배 선사에서 배 추가로 배를 주문하자. 그래서 앞전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배가 지금 현재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그럼 이 증가했던 배들의 선박 교체 주기가 같이 몰렸던 게 바로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들이 다 수명이 끝나는 시점 언제일까요? 딱 플러스 30 하면은 2030년대에 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만약 2030년대에 왔습니다. 한국의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유조선,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 사실은 이미 중국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온 이상은 인건비 경쟁에서 힘듭니다. 그럼 살아나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꾸준한 R&D죠. 중국 조선소에서 따라올 수 없는 배를 개발해내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 알려지는 게 그 연료를 벙커 시유에서 LNG로 바꾼자, 뭐 자율 배가 지가 알아서 자율 운항하는 걸로 기술을 여차 스크럽도 넣고, 그러한 기술들이 중국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들이 개발을 하고 한국이 먼저 한 발 먼저 가야 되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의 숙제입니다. 막연하게 야, 배우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와, 그건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중소형 조선소들의 생존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예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중국에 하나 더 있어요. 더 쫓아온 게 있어요. 해양 부분입니다. 해양 부분은 제가 시간을 따로 마련할게요. 제가 앞전 중국 조선소 비교할 적에도 해양 부분 따로 한다 그랬는데 해양 부분은 많이 과도기입니다. 2000년 중반 시절 때 중국 조선소가 한국을 따라오는 시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한국 조선소 따라오는데 그때 예상이 좀 나름의 분석하고 나왔던 말들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지나면은 중국 조선소가 한국 따라온다. 현실은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5년 걸렸습니다. 그 당시 2010년 초반 때 중국은 2010년 초반 때면은 한국 해양이 호황기 때거든요. 중국이 해양을 한다?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거. 근데 일부 공사가 지금 중국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시간 좀 길어도 살짝만 얘기 드릴게요. 엑스모빌에서 계획했던 FPS 요세미테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으로 가서 작년부터 건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자 신문을 보시면은 저 호주에서 계획하고 있던 바로사 FPS라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삼성으로 간다. 삼성에서 기본 설계도 좀 참여했다. 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모데기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모데기 기본 설계 다 하고 건조는 중국의 하청주에서 중국 대련에서 한다. 계약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또 추가로 한국을 쫓아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2차 폭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공사는 중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올해 말 내년 2020년 22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떻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조선소의 해양 사업 부분이 그래도 살아남느냐, 안 그러면 뺏기느냐에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요? 제가 왜 여기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까? 뭐 감독이니까는 어디든 가니까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말 하고요. 가족들 다 한국에 있고요. 제 생활의 기본은 한국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 외국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조선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자고 외국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 오션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스펙 괜찮은가 봐 뭐 그거 다 떠나서요. 다 뚜껑 열어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제 뚜껑 열어놓고 얘기합니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들 떨어져서 몇 달에 한 번, 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다녀온 지가 이미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한국 조선소를 응원합니다. 왜? 한국 조선소가 잘 돼야지 제가 한국 조선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들끼리. 야, 뭐 한국 조선소 물량 떨어지면은 중국 가서 일하면 되지. 뭐 다른 나라 가서 일하면 되지. 그거 정말 강아지 푹 뜯어먹는 소리예요. 중국에 싱가포르에 일자리 마련해서 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스펙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묻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영상을 지금 다시 제작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지금 캔슬 시키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의 이
그림자는 설비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주주를 설득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실적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면서 매출을 올렸던 그 결과가, 그 결정했던 최고 결정권자는 은퇴를 했죠. 그 당시 결정했던 결정권자들은 다 은퇴하고, 그 책임들은, 그 공은 다 같이 나눠 먹겠죠. 과는요. 지금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 전직 존소 근무자들 또는 전직 존소 감독들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흥분해서 이 LNG 때문에 이거 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좀 흥분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원유값이 다시 오른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한국존소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인은 중국존소 따라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존소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하긴 했습니다. 예, 중국존소와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존소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LNG로 연료를 떼서 배를 운항하는 방식이나 뭐 수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운행이나 이런 중국에서 아직 발효될 수 없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서 배를 생산해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향후 전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그렇긴 합니다. 빅3, 3사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는 오늘은 일반 배 상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보장 못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흥분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원유값에 오른다면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제 해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해양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냥 이 영상 그대로 유튜브 올릴래요. 뭐 제가 원래 대본 없이 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분한 저에게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